제23화 이자겸의 화려한 등장과 추락. 이자겸은 18자 위왕서를 믿고 사위인 인종을 대신하여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송나라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보냈고 반대를 무릅쓰고 척춘경과 함께 금나라에 사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신이 문을 담당하였고 척춘경에게 무력을 맡겨 권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자겸은 16대 예종과 17대 인종의 장인으로 권세를 누렸지만 인종 4년 전라도로 유배형에 처해지며 실각하였고 귀양중 사망하였습니다. 인종의 왕비였던 이자겸의 3녀와 4년은 폐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이 속한 인천 이씨는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숙종의 장남인 16대 예종은 늦게 혼인하였습니다. 역대 고려왕들이 평균적으로 15세에서 20세경에 혼인하였던 것과는 달리 첫 혼인이 28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종이 27세에 즉위하자 신하들은 빨리 왕비를 맞아들이자고 재차 건의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일부인과 삼부인은 고려 왕실의 전통인 종례혼으로 사촌인 왕비를 맞이하였지만 두 번째 혼인은 당대 권문세가인 인천 이씨 이자겸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예종의 아버지 숙종이 이자겸의 사촌인 이자의와 권력투쟁 끝에 왕위에 오른 후 인천 이씨의 세력을 숙청하였지만 예종은 즉위한 이후 인천 이씨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역대 고려 임금의 평균 수명이 40여 세이고 형제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럽던 시대에 자신의 동생들 역시 왕위를 누리는 현실 속에서 권문세가의 대표격인 이자겸이 속한 인천 이씨의 세력이 보호막으로 필요하였습니다. 1122년 예종이 죽고 장남인 인종이 왕위에 즉위하였으나 14세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종의 아버지 15대 숙종은 나이 어린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선례가 존재하였고 당연히 예종은 친동생들이 아들 인종의 왕위를 찬탈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고려도경에는 1122년 4월에 예종이 돌아가시자 여러 동생들이 왕위를 다투었다. 이보다 먼저 숙종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예종이 맏아들이다. 이자겸이 이미 인종을 세웠으므로 작은아버지 대방공 보가 왕위를 빼앗을 것을 도모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종의 예상대로 이자겸은 어린 인종의 보호자가 되었지만 어느새 이자겸의 권력은 왕권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자겸의 측근인 박승중은 인종 즉위 후 이자겸 생일의 명칭을 왕과 세자에게만 가능한 인수절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자겸에게 아첨하였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을 스스로 지군국사로 칭하면서 인종에게 책봉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종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책서를 수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명식 날짜까지 본인이 지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섭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인종은 마음속으로 이자겸을 제거할 뜻을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1123년 고려에 온 송나라 사신 서긍은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6월 6일 군산도에 도착하여 개경 순천관에 묵었고 1개월간 체류하다 7월 13일 송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권신이었던 이자겸은 서긍을 지극하게 대접하였는데 서긍은 이자겸의 장점과 단점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장점은 이자겸이 풍모가 단정하고 어진 일을 좋아하고 선을 즐겁게 여겼다. 비록 국정을 장악하였으면서도 잠옷 왕씨를 대접할 줄 알았으며 오랑캐 중에서도 능히 왕씨를 도왔으니 가히 현명한 신하라고 할 만하다고 칭찬하면서도 그러나 참소를 믿고 이득을 즐겼으니 이자겸이 거느린 농장과 저택에는 경작지가 서로 이어졌으며 사치스러웠다. 사방에서 물건을 바쳐와서 썩는 고기가 늘 수만 근이었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았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더럽게 여겼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자겸의 모친은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사거나 혹 전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자겸은 그의 하인들을 풀어서 농민들이 마차와 말을 빼서 수확물을 수송하였고 이는 많은 원성을 불렀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을 숙청한 후 이자겸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모두 본 주인에게 반환시켰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행한 조처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이자겸 일당을 증오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그 질곡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결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자겸의 전횡이 계속되자 그들을 증오하는 계층은 점점 늘어났던 것입니다. 1126년 2월 왕당파였던 김창과 안벌이는 인종의 심기를 읽고 이자겸과 척춘경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상장군 오탁과 최탁, 대장군과 장군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척춘경이 상관이었는데 척춘경의 딸이 이자겸의 육남 이지원과 혼인하면서 동생 척준신이 이들이 상관인 병부상소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인종은 왕당파 김찬을 원로인 김인존과 이자겸의 육촌인 이공수에게 보내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김인존과 이공수는 이자겸 제거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하다고 말렸으나 인종은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척춘경의 아들과 동생이 가장 먼저 제거되었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7번째 아들인 승려, 의장이 속해있는 현화사 승려 300여 명을 동원하였고 척춘경은 수십 명의 군졸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인종을 지키는 군졸들을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당시 현화사는 2800칸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절로 금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금탑이 유명하였는데 금탑의 속은 은 427근으로 이루어졌고 겉은 금 144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천 이씨 가문은 정계는 물론 불교계에도 3대에 걸쳐 4명의 명승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이자연의 아들대에 금산사에 해덕 왕사가 있었고 손자대에는 현화사의 세량, 증손자대에는 흥왕사 대사인 지소와 이자겸의 아들인 현화사 의장을 배출한 것입니다. 예종시절 여진을 정벌한 별무반에 승려들이 속한 항마군이 존재한 것처럼 절에 소속된 승병 역시 이자겸의 최측근에서 지지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종의 어이였던 최사전은 은밀하게 인종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자겸이 날뛸 수 있는 이유는 척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척춘경을 얻으시면 병권이 회수되고 이자겸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종은 그 건의를 받아들였고 최사전은 인종의 조서를 척춘경에게 전했습니다. 공께선 일심으로 나라를 받들어 영원히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공을 세우라. 결국 척춘경은 인종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인종의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1126년 5월 척춘경이 이자겸과 그 일당들을 체포 구금하였고 인종이 광화문에 나가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니 대중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까지 흘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종은 최사전에게 사만을 바로 되돌리고 종사를 안정시킨 것은 공의 힘으로 한 것이다고 칭찬하였고 낮은 의관 자리에서 병부상소 상소 좌복야로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자겸이 영광 법성포에 유배 갔을 때 지역 토산물인 해풍에 말린 생선을 맛보고 그 맛이 좋자 임금에게 선물로 진상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굴비라고 명명했다는 민간 어원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이자겸이 귀양간 전라도 영광에서 죽자 인종은 다시금 이자겸을 한양공으로 추중하고 처 최씨를 변안국 대부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인종은 몇 년 후에는 대사령을 내려 이자겸의 아들 형제를 모여 살게 해주고 곡식도 내려주었습니다. 축출된 이자겸의 두 딸도 우대하면서 처가인 이자겸 집안에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인천 이씨는 그 이후에도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였는데 고려 마지막 왕 공영왕의 세자비가 인천 이씨 출신이었고 조선 초기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인천을 소개하면서 지역 토착 세력 6가문을 소개하였는데 인천 이씨가 첫 번째 세력이었습니다. 인천 이씨의 상속자인 이자겸은 왕실과의 혼맥으로 권세를 잡았지만 예종의 어이였던 최사전이 인종의 명으로 척춘경을 설득하면서 지적한 말처럼 이자겸은 왕실과의 혼인에만 집착하다 다른 문벌과의 연합을 경시하였고 이것이 곧 이자겸이 패착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